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이나 손주들한테 오고 간 용돈도 소득이 되고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나중에 세금 폭탄이 날아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무리 몇 푼 안 되는 용돈이라고 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족 간에 아무리 작은 돈이 오고 갈 때도 이것을 모르고 주고받으면 거금 세금 폭탄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고 있거나 자식들이나 손자들한테 용돈을 주고 있다면 이번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사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자식이나 손자들한테 용돈을 주고 계신가요? 둘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형편이 되는 대로 늘 돈이 오고 갑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아 키울 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용돈까지 주면서 거금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자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다 컸으니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킨 돈 다 청구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들어가는 생활비나 교육비, 용돈은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닌 손주들한테 보내준 생활비나 학비, 용돈은 어떨까요?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지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껴둔 돈을 손자한테 생활비도 보태주고 학비도 대주고 용돈까지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학비나 생활비는 증여 대상이 아니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손자도 증여 대상이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자한테 보내준 용돈, 생활비, 학비는 증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당사자 간 부양 의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있다면 손자한테 생활비나 교육비를 준 것은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거지요. 만약 부모가 없는 손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기는 달라집니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부모가 있는 손자한테 보내준 생활비나 학비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여를 받았다면 큰 돈이나 작은 돈이나 무조건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상으로 자산이 옮겨가는 모든 경우를 증여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돈이나 세뱃돈, 이런 일상적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들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은 부모가 대신 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목돈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넘겨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용돈으로 큰 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증여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까지만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신고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했더라도 증여신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나 손자에게 주는 현금은 증여재산이고 따라서 용돈도 원칙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문제는 자녀가 부모한테서 받은 용돈으로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이나 코인 이런 데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용돈을 사용하는 경우는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냐? 용돈이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인정하지 않고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지급한 용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자녀가 자라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매월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신이나 어버이날, 명절에도 자식들로부터 봉투를 받거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느냐? 이 경우에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액수가 큰 돈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얼마를 들였을 때 대상이 될까요? 부모님께 드린 돈이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만 원씩 드렸거나 매달 40만 원 정도의 용돈이나 생활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은 분들은 부모님께 현금을 보내지 않고 생활비나 용돈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소득공제에도 유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이체시킨 생활비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매년 500만 원씩 5년간 용돈을 주었다고 치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초과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가 이뤄진 달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즉 12월 15일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12월 말일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말까지 증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증여 신고는 거래 내용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고 있다면 일반 무신고는 신고 대상 금액의 20%, 의도적 부정 무신고는 최대 40%의 가산세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거기다 세금을 내지 않은 미납 기간에 대한 지연 가산세까지 매일 0.025%씩 추가된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돈을 줄 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계좌 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을 100만 원씩 인출해서 자녀에게 계속 주는 건 어떨까요? 이 방법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상하게 여긴 관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상속인들, 배우자, 자녀 계좌, 내역, 10년치를 뒤져본다고 하는데요. 다 털어보겠다는 거죠. 만약 부모가 현금으로 준 돈이 확인되면 증여세에, 가산세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물론 어쩌다 한번 100만 원을 인출해서 드렸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를 피하려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돈이 오고 갈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고 내 돈인데 내가 내 자식한테 주거나 부모한테 주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했습니다.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주고받고 계시다면 머지않아 세금 폭탄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이나 손자들한테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시킬 때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증여 한도액을 넘었는지 잘 따져보시고 사용처도 잘 알고 사용해야 증여세 폭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 계좌 이체 내역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